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계 구축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지, 또 참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참여자 사전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전 학습을 거친 이후에 공론장에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전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 학습의 의미는 공론장 참여에 앞서서 사안의 성격과 내용, 공론장 목적, 주요 쟁점, 진행 등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론장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와 판단, 논거를 사전에 정리해서 토론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좀 살펴보면, 인간은 누구나 전능하지 않고 정보는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사고의 편향이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생산적 논의는 상호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자신의 사고와 객관적 사실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차이가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전 학습을 위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읽을 자료집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참여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참여자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3단계를 거쳐 사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자료집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장 참여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료집 작성은 운영팀 내에 있는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보통은 갈등 분석 전문가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료집 제작 순서는 작성자를 결정을 하고, 작성자가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운영팀에서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수정, 보완을 거친 이후에 그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료집 제작은 용역이라든가 외부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맡기기보다는 운영팀 내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운영팀 내에서 검토를 통해서 자료집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집을 제작하는 작성자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비례성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기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서,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채로, 모호한 것은 모호한 것대로, 명확한 것은 명확한 것대로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이 자료집은 일반 시민, 일반 주민들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자료집 작성자는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은 공론장에 대한 개요,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 참여자가 지켜야 될 내용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론장 개요와 관련해서는 공론장을 왜 여는지, 또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공론장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추진되게 되었는지, 공론장 추진 경과, 그 다음에 공론장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지, 공론장 진행 순서와 일정, 논의 주제, 핵심적으로 다룰 논의 주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공론장 참여자 명단과 참여 방식에 관한 내용이
공론장 개요에 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안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해당 사안의 개요, 사안의 진행 경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또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별 입장이라든가 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실익,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면 갈등의 원인과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여태까지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 노력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지켜야 될 내용은, 참여자는 공론장의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논의에 책임성 있게 대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종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을 제작한 다음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정보에서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관련 문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각종 토론회 등 방송 자료,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해당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 이렇게 자료집 외에도 참여자들이 사안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의응답 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여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홈피 등을 통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사전 정보 제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이후에 실제로 참여자들이 그 사안과 공론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공론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고, 공론장 진행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동기로 참여하게 됐는지,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특히 많은지, 또 갈등 현안의 경우에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론장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과정에 풀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공론장 진행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설문조사 결과는 공론장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공론장 참여자에게 사전에 학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공정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얼마만큼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